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0.1도, 안동 영하 5.7, 구미 영하 3.5, 포항 0.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0도, 포항 11도, 안동 8도 등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대구의 한 여행사 대표가 고객돈 수억 원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주로 보험사 직원 등 단체 여행객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대구 서구의 한 여행사. 그제 이곳을 통해 동남아로 단체 여행을 떠나려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보지도 못한 채 경찰서로 향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못 탔다 소개해 주신 분한테 연락이 와갖고 못 탔다 해가지고 우리도 갔다가 이분을 태우고 갔다가 돌아왔고 이분들 전부 생생경찰서 갔고 한 3분 정도가 한 1억 정도가 송금이 됐어요. 여행사 대표 46살 송모 씨가 여행 대금을 챙겨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월 20일 하루에만 20명의 여행객이 허탕을 쳐야 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여행사 대표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송 씨는 도주 전날 밤 사무실 금고에서 통장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미 몇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영업사원으로도 일하며 여행 상품을 팔아 주로 보험사 직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손해보험사 입사를 해가지고 영업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위에 높으신 분이 있어요. 담당이랑 그분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관계해서 홍보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여 100명 이상의 보험사 직원이 피해를 받고 여행사 직원들도 수천만 원씩 돈을 떼었습니다. 피해자분인데 요분도 3천만 원 준다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12월 금요일가 320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1100만 원 오늘 다 보내준다 해가 이래 지금 다 했는데 이 돈이 이들 다 가잖아요. 오늘 그러면 더 진짜 좀 내일은 더 될 거다. 그럼 선생님 총 당한 피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략 한 5천 정도. 경찰은 이 여행사와 거래한 다른 여행사는 물론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해 대내외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는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역 경제 전망 이상원 기자입니다. 합리적인 것들을 쓰다 보니까 올해 지역 경제는 설비 투자 개선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 긍정적 변수가 있지만 수출 둔화, 소비 심리 회복 지연 등 부정적 변수도 많아 경기가 상승세였던 지난해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는 사정이나 기계 장비, 자동차 부품 생산 증가세와 부동산,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상승세로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는 다소 높은 3.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도소매업이라든가 주택시장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택시장은 지난해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올해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북은 지역 경제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부문에서 전자통신, 광학산업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2.5% 수준의 경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는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실질임금 정책, 가계부채 부담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민간 소비는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고용시장 등 주요 경제 지표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어서 서민들이 경기 회복세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내정으로 지역 출신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경선이 3개월가량 빠른 다음 달 초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대구 동을 유승민 의원과
창원 마산하포 이주영 의원의 양강구도에 홍문종과 정병국, 심재철 등 서너 명의 수도권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일찌감치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일정이 빨라져도 달라질 건 없다면서 함께 출마할 정책위 의장 후보를 영입해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1000명당 14명을 기록해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12.2명을 넘어서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소아나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이나 면역이 낮은 취약층은 꼭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하고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중독을 막기 위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년 사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급식 조리 학교 731개 학교에 대해 급식 현장 불시 점검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어패류 조리 시 각별히 주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러집니다. 쉽지 않은 조합인데 대구시의 지원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집행위원장을 다시 맡게 된 배성혁 위원장은 그동안 실험성 강한 작품들을 소개하다 보니 대중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대중적인 작품을 싼 값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은 문화산업이고 대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제는 유치부부터 해서 시니어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하지만 딤프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인 아트마켓, 즉 딤프를 통해 국내외 뮤지컬을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는 교두보로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슬로바키아와 러시아, 중국 등 이른바 제3세계 뮤지컬을 발굴하는 한편 중국 시장에 이어 최근 뮤지컬 붐이 일고 있는 인도 시장에도 대구산 뮤지컬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뮤지컬 전문 축제라는 특수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대구시의 지원입니다. 시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딤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그 축제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에 좀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외국 뮤지컬 축제와의 교류도 강화해 내년에 축제 10주년을 맞아 대구에서 전 세계 뮤지컬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포럼을 열어 가칭 세계 뮤지컬 협회를 발족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납품업체 두 곳에서 입찰 정보 제공이나 설계 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중공업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두 곳에서 7차례에 걸쳐 1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구인력을 상호 교류하고 연구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기술지원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혈액 필터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한 동물 실험과 혈액 적합성 시험도 가능해지는 등 각종 신기술 개발에 동물 실험이 편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터미널, 철도 역사, 그리고 영화관 등 주요 시설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준비로 사람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설 대비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제수 선물용 농식품의 제조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수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 과일 세트, 특산품, 전통식품, 건강식품 등입니다. 대구시가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엽니다. 대구시 자연보호산악회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가해 옥수수와 밀 등 300kg의 먹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산속에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 불법 수렵 도구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구미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28%로 지난달보다 0.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철강 도매업체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금속 처리업체 등 이미 부도된 업체의 고액어음 교환 회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부도업체는 1개 업체로 집계됐고 신설 법인 수는 68개로 지난달보다 31개가 늘었습니다. 농협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180여 개 농협과 축협 영업점에서 해외 송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축협에서는 외국환 환전 업무만 가능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해외 송금을 할 때마다 시중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 연간 3만 달러까지 농축협의 해외 송금 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건설 사업의 조기 발주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2015년도 건설공사 설계 지침서를 발간해서 대구시 산하기관과 기초자치단체 등 84곳에 전달했습니다. 설계 지침서에는 설계 적용 기준과 원가 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설계 기준 및 설계 도서 작성 기준 등 설계 관련 규정과 공사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지침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양여자중학교 1학년 6반 학생들이 5만 원, 80신협 임직원 1동 30만 원, 경산시 자인면 우진 세탁소 우영식 씨 7만 원, 경산시 자인면 배윤묵 씨 20만 원, 경산시 자인면 우리마을 카센터 대표 전정민 씨 10만 원, 청도군 하양읍 동천리 주민들이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동화 프라임빌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노인회 분회 1동 10만 원, 경산시 화양읍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주민 1동 3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옥곡 1통 주민 1동 15만 원,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경로회 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암량면 자율방범대 회원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